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 한번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이제 삼성 SDI를 가지고 늪속에서 헤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아,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LG이노텍, 오늘은 삼성 SDI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답이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인데 꼭 뭐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제가 말하는 그 논리만을 취할 뿐이지 결론을 취하시면 안 되죠.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취해야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답이 없다. 배터리 3사 중 가장 투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가 가장 없습니다. 네. 그러나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55만 원은 바닥이다. 65만 원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은 올라올 수는 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말한 V자 반등은 당분간은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쓴 결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을 팔아서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다 뒤집든지 아니면 다 100%를 가지고 65만 원까지 기다리든지 세 가지 종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를 강력히 권합니다. 일단 50%를 드러내서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렇죠? 죽든지 말든지 포지션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승해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50%를 팔아서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이런 기술적 반등 장세에서는 함께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늪속에서 헤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한번 봅시다. 82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56만 원이죠. 네. 뭐 이쪽에서 한 57만 원 정도 바닥이잖아요. 더 뚫고 오는 거죠. 55만 원이 바닥인데 이 정도 뚫고 와서 65만 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SDI가 이 정도에서 55만 원, 6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다른 종목은 더 갈 확률이 많죠. 네. 상승 탄력이 다른 것들이 좋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50%를 과감하게 드러내십시오. 동사의 수급을 봅시다.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뭐 다 그냥 계속적으로 집어던지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관련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료와 그림과 그리고 어떤 비교표들을 봐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료 카페 회원들은 제가 너무나 많은 그 피카소 그림보다 아름다운 자료와 장표와 서프라이 체인들을 계속 주입해주고 붙여서 봐라. 그러면 우리 유료 카페 친구분들은 전부 수첩에다가 다 그걸 인쇄하셔서 붙여서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스터디 모임 때 이렇게 이제 글씨 뭐 적으시려고 딱 펼쳐보면 서프라이 체인들 다 돼 있고 최근에 이제 LG, 애플 핸드폰 서프라이 체인도 제가 이제 다 드려가지고 그 정도까지 다 들고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공부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분석할 때는 항상 배터리 우리나라 3사 비교, CATL 중국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눈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연간 누적으로 배터리 생산 캐파를 가지고 비교하면 CATL이 32.6% 1등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0.3% 더욱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파나소닉이 12.2, BYD가 8.8, SK온이 5.6, 삼성 SDI가 4.5. 이제 SK온한테 뒤집힌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글로벌 마켓 5위, 5%도 못 차지할 정도로 삼성 SDI가 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캐파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지만 현재 삼성 SDI가 왜 저렇게 구석되게 처박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장표라고 볼 수 있죠. 자, 수익성 한번 봅시다. 배터리 3사 2021년 3사 연말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액은 17.8조. 네, 그렇죠. 거의 18조죠. 영업이익은 약 8천억 정도 나왔네요. 삼성 SD가 10조. 영업이익이 5,300억. 얘는 순수하게 배터리고 얘는 이제 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SK는 3.3조 마이너스 6,800억.
아직도 SK온은 적자를 헤매고 있네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상각을 계속하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SK온의 마이너스는 곧 있으면 뭐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우리 에코프로비엠 LMF도 봤지만은 투자를 계속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이제 투자가 끝나고 맞아 떨어지고 Q가 늘면 이렇게 이익이 P가 올라가 버린 거죠. SK온도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3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 수익성 비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불만이, SDI 불만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다는 거죠. 투자 기조 완화인데 다른 회사들은 공격적인 확장 기조죠.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데 삼성 SDI는 무조건 안정적인 수익을 내라,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과거 경험이겠죠. 삼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했다가 박살난 모습을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돈은 삼성전자가 번다. 너희들은 그냥 사고 치지 말고 적절하게 수익성 위주로 가라. 이게 삼성그룹의 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삼성에서 한 5년을 근무해봤는데 늘 그래요.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니까 특히 금융회사들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삼성 SDI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봅시다. 2021년에는 120기가와트, 2023년 210기가와트, 두 배가 늘죠. 얘는 2023년에도 9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2023년, 20년에 60기가와트, 25년 100기가와트 이렇게 느는데,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삼성 SDI를 바닥으로 쳐박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 섹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이미 다 완숙된 산업이었다면 당연히 수익 추구가 1번이죠. 그렇지만 삼성 SDI는 그룹상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표 한 장 꼭 붙여 놓으십시오.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장표가 꼭 필요합니다. 피카소 그림보다 아름다운 이 장표를 보면서 늘 해야 되는데,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 한번 봅시다. 양극재는 에코그룹 BM과 LNF가 넣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바인더, CNT 도전제는 동진 세미캠 혹은 나노 신소재, 알루미늄은 롯데 알루미늄, 흑연, 바인더는 한솔 케미칼, 걸 많이 쓰네요. 음극재 바인더는 한솔 케미칼, 실리콘도 한솔 케미칼,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하고 동진 세미캠을 쓰고 있고요. 복막은 일진 머티리얼즈, SK 넥슬레스, SKC죠.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WCP 거를 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인더는 한솔 케미칼, 분리막 바인더는 한솔 케미칼, 전해액은 동아 일렉트로나이트하고 솔브레인 거를 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해액 첨가제는 후성, 첨보, 캠트로스, 덕산, 테코피아 걸 쓰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장표 보시고 우리 이차전지를 공부할 때마다 대체 이 기업은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건가, 이 기본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 기업은 LG화학도 거래하고 삼성 SDI도 거래하고 SK이노베이션도 거래하고 테슬라하고도 거래하고 유럽의 노스볼트하고도 거래하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위에서 찾아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세밀하게 또 파고드는 게 공부의 기본적인 하는 방법, 메소달러지죠. 자, 삼성 SDI 이제 공정 관련 서프라이 체를 보면 전국 공정은 CIS, 그리고 조립 공정은 DA 테크놀로지, 뭐 필옵틱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충방적은 갑진하고 ETG, 갑진은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릭 거를 쓰고 있고, 기타 탈철 장비는 대구 마그네틱스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침 튀기게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장 정책 부재가 원인입니다. 성장 정책의 부재가 그룹 차원에서 수익성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아, 동사는 이미 시장에서 실적 중심, 수익 중심 기업 경영을 내걸고 있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섹터 자체가 성장주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적극적인 공장 기술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동사는 이런 외형 경쟁보다는 내실에 집중하고 있어 투자자로서 예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매출액을 19.2조로 설정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력대를 확대에 위한 시설 증설, 연구 개발로 총 6조 3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6조 3천억이나 품질 양산과 수익성 확보도 주력할 방침이다. SK온은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40기가와트 생산 능력에서 미국 9.8기가, 헝가리 10기가, 중국 엔창 2공장을 통해 올해 말 77기가와트까지 대폭 상향을 시킬 전망이다. 뭐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죠. 2023년에 88기가와트, 25년 220기가와트 이상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 앞에 생각했던 2023년, 2025년에 배터리 생산 능력이 훨씬 뛰어넘는 220기가와트까지도 생산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자,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유럽으로 갔다가 중국은 자체 시장으로 판을 차서 끝이 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쟁이 핵심인데 이 미국 시장에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보면 삼성 SDI가 없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주에서 GM과 합작한 얼티엄이 있는 거죠. 네, 미시간주, 테네시주에 또 하나 있고 SK연과 포드는 테네시주에 또 합작사를 가지고 있고 SK연 단독으로 조지아주에 가지고 있고 SA연과 포드는 또 켄터키주에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은 오하이오주에도 가질 예정이고 이렇게 모두 뭐 상당히 뭔가를 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이다 40기가와트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예,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이러한 차이들이 동사에 대해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PO하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SK연과 삼성 SDI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2차 전지 캐파 자체가 전체 섹터의 전체 포트폴리오 10%, 10%라고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롭게 들어오면 LG 화학을 빼고 SK 에너지 솔루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놈이 더 들어오는 거죠. LG 화학보다 큰 놈이 들어오면 나머지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뭘 먼저 드리겠습니까? 가망성이 없는 애들을 많이 줄이죠. 네. 그런 면에서 SK 연보다는 삼성 SDI가 더 많이 당한 게 아닌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 성과급 6, 700억 띄고 뭐 이런 것들 비용 떨고 이런 거였지만 성과급마저도 좋지 비용 떨고 그래서 실적마저도 좋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서티지와 성과급 등 일회성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2,657억 원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한 방 더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최근 동사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Q&A가 당연히 있었는데 그 Q&A 내용을 한번 읽어주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분별 사업 전망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동차용 전지는 고가 제품 젠5의 본격적인 공급 확대, 신규 공장이 젠5인데 매출 수익성 동시에 개선 중이다. 젠6 플랫폼, 이 플랫폼은 지금 전고체 전지 중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쓸 확률이 높다. 헝가리 2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미국 거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까 우리 미국 거점 아무것도 없는 걸 봤죠. 그렇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젠6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하고 헝가리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 거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ESS는 당사의 고에너지 밀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정용 UPS형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중저가 라인업 확대를 통해 저가 제품과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다. 원형전지는 전동 공구 성장세와 성은 유지되고 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EV용은 해외 증설을 통해 성장을 할 것이다. 전자재료 산업은 OLED 반도체 소재는 성능 강화를 통해 기술 격차를 확대하겠다. 형광필름은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대할 것이다. QD-OLED, 폴더블, EV용 소재 등 신규 소재 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전자재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관련 전망에 대해서 실적 영향이 없냐? 지금 문제가 쏟티지가 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회사 답변은 2001년에 4분기에도 반도체 수급 지속으로 전기차 제조에 차질이 발생했다. 그렇죠? 수급 지속으로 수급은 지속된 반도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거죠. 젠5 매출을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을 했으나
기존 프로젝트의 향은 감소를 했다. 그렇죠? 네. 올해 상반기에는 수급난이 지속될 것이다. 반도체. 하반기로 갈수록 칩 생산 증가를 통해 수급 사항은 점차 개선될 거로 보고 있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전기차 출하량 변동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연초부터 일부 고객의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물량 주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광물 자원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인데 자동차 전지 부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주요 원소재 가격 변동은 배터리 판매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 그렇죠. 배터리 판매가 연동되어 있다. 당사 수익성의 영향은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국내 패널 메이커가 LCD 캐파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평강필름 쪽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냐? 삼성 SDI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내 패널 사용 매출 비중이 낮다. 가동 축소 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평강필름에 대해서는 올해 LCD TV 시장 성장성은 정체되겠지만 대형 TV 시장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형 TV형 고부가 평강필름 비중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전년 수준의 매출 및 수익성을 유지하겠다. 예, 고수익, 그 다음에 대형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섯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관련 상황 업데이트 및 추가 조인트 벤처 계획은 없는가? 아까 이제 조인트 벤처 40기가 같은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지도에서 봤는데 답으로는 2025년 USMCA, 카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이제 나프타 대신 맺는 그 무역 조약인데 발효 전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 공계약 체결을 위해선 준비 중이다. 스텔란티스의 다른 고객과의 협력 방안을 얘기 중이나 구체적 공유는 아직 어렵다. 뱀장어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젠5의 상황 및 수익성, 지금 젠5가 시장의 지금 가장 핵심 사업인데 답은 2021년 3분기 말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포항에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좋고 주요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프로젝트 공급도 예정되고 있다. 자동차 전진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네, 자동차 전지가 EV 전지가 여기서 높아질 전망이 있다. 긍정적으로 젠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에 이제 QA. 리비안 전기차 생산 차질을 빚은 중인데 영향은 없느냐. EV용 원형전지 판매 전망 어떤 원형전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리비안 전기차 생산 차질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네요. 리비안 자동차가 이제 그렇죠. 아마존하고 해서 트럭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발생해가지고 리비안 주가가 최근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네, 2021년 2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해 매 분기보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주문량이 지속 증가 중이다. 올해는 리비안 외 타 고객량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원형 전기 내 EV 비중이 20% 이상 비중이 전망되고 있다. 전체 100으로 보면 원형 전지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네요. 자, 아홉 번째 질문은 전동공구 원형 전지가 지난해와 같이 성장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에 실적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 DIY 쪽 수요가 강세 중이다. 올해는 DIY 수요는 감소하겠으나 건설용 등 고출력 전지 수요가 증가가 전망된다. EV용 중출력향으로 업체들이 증설 중이라 고출력은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출과 수익성 유지가 가능. 여기서 우리가 DI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애들은 자기들이 직접 공구를 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드르륵 전기들 같은 거 이런 것들 DIY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수요가 강세 중이다. 네, 열 번째 질문으로 OLED 소재 판매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 폴더블 폰 보급 확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OLED 채택 증가, 그의 TV나 노트북에서 OLED 채용 확대가 전망이 된다. 당사 소재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QD 소재도 지난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전년 대비 20% 성장이 가능하다. OLED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동사에 한번 이익을 보면 전지산업 분하고 전자재료산업 분하고 동사가 이렇게 두 개로 갈려졌죠. 전지산업 분야가 훨씬 더 매출액이 큰데
작년에 10.9조가 전지산업에서 나왔고 전자재료는 2.6조밖에 안 나왔죠. 총 매출액 13조 중에서 결국 이제 소형 전지, 중대형 ES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데 소형 전지와 중대형 EV가 동사의 가장 주력이지 않나. 그래서 전기차하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주력인 것 같은데. 자, 2022년 매출액은 16.5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1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 1.5, 이 정도면 50% 수익 영업이익 상승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통상엔 답이 일단 없어요. 기업 자체가 의지가 좀 약하죠. 갈수록 배터리 3사에서 밀리죠. 투자도 안 하죠. 수익성 위주로 가죠. 그렇지만 주가는 55만 원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 바닥이 65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SDI가 이 정도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을 잘 사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SDI에 물려있는 우리 친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죠. 50%를 팔아서 다른 것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쓰구리고 엎져서 올라오기를 기다릴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 선택은 1번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엽속에 빠져 계신 우리 친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는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고통의 결단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목요일 그리고 주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